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토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현재 선거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던 울산의 야권 진보 진영은 모두 환호와 함께 열광했습니다. 이제 전국은 조기 대선 레이스 경쟁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영배 헌재 수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요지의 주문을 발표하자 롯데백화점 광장에 모인 야권의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에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파면은 주권자인 국민이 거둔 승리라며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 것이다. 시민이 이겼다. 민주공화국을 지켰다. 오늘 윤석열은 8대0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진리입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국민에게 총불리를 겨눈 윤석열과 그의 공조한 내란 세력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멈추지 않고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응징을 강조하고 나서 이번 선고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정쟁의 시작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후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일은 권한대행이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서 정해야 합니다. 헌재의 대통령직 파면 선거로 이제 전국은 본격적인 조기 대선 경쟁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에서도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일부 시민들은 환호했고 탄식과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어서 안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한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울산에서는 시민사회단체 300여 명이 삼산 롯데백화점 광장에 함께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탄핵돼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122일 동안 불안과 긴장 속에서 지내온 시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그냥 시민들도 우리 힘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다. 울산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긴장감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한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했고요. 반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황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죠. 당연하게 기각될 줄 알았지. 운이치 돌아갈 줄 알았죠.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청 등 집회 현장 곳곳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울산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시청 옥상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충돌이나 큰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이 된 순간 울산의 시민들은 웃기도 울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과 관련해 울산 지역 단체장들이 저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길었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소속 김종훈 동구청장도 이 시간 이후로 정부와 정치권은 극심한 혼란과 국론 분열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자면서 모두가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합심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울산 병영 지역에서 일어났던 3.1 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어제 중구 병영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중구 문화원이 주최한 어제 행사는 병영초등학교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독립운동가 유족과 주민 등 80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병영 오거리까지 행진했습니다. 병영 3.1 만세운동은 서울 지역 만세운동 소식을 전해들은 병영 청년회 회원들이 1919년 4월 4일 지금의 병영초등학교에서 축구 경기 시축을 신호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작됐으며 지난 2000년부터 재연 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장실에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과 울산권역 소아중증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양산 부산대병원의 소아중증 응급진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양산 부산대병원은 울산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울산권역 소아중증 응급환자들을 위한 24시간 응급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동안 울산시는 소아 응급환자의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울산대학교 병원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의사 구인난 등으로 24시간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D현대가 미국의 AI 방산 기업인 안두릴 인더스트리와 무인 수상정 개발에 나섭니다. HD현대는 최근 안두릴 인더스트리와 함께 무인 수상정 개발과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HD현대는 항해 자동화와 기관 자동화 등 그동안 개발해온 AI 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술에 함정 특화 기능을 결합하고 안두릴은 전장에서 무인 수상정들의 임무 수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율 임무 수행 체계 개발을 담당합니다. 울산 조선해양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어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 HD현대중공업 등 13개 지역기업과 대학,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으로 기업과 대학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연결망을 구축하고 상호보완적 역할과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울산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한국동서발전 영남지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산단 태양광 사업 추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울산권 산업단지의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발전 사업자 설립과 운영, 인허가 행정 지원과 유휴부지 수요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울주군 온야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합동 감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처음 알려진 대로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한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낸 것이 맞는지 집중 조사를 벌였는데 경찰은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용의자를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백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기록된 논양읍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농막 인근 화재 현장. 불이 모두 꺼지고 일주일 만에 온양읍 산불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7개 기관 20여 명으로 꾸려진 합동 감식반은 용접 작업으로 불이 시작된 게 맞는지,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점적으로 우리가 감식한 범위는 일단 발화 지점, 그다음에 발화된 그 운임 관계 이런 부분을 지금 감식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남은 용접 장비와 농막 시설 등을 토대로 현장에 인화성 물질은 없었는지,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불이 확산한 경로와 지형 상태 등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국가수등 유관기관의 이번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에서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용접 작업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용의자에 대해선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온양읍 산불에 대한 합동 감식은 오는 7일 화장산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2년간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는 2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월 임대료는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재민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오는 6일까지 입주하게 되며 전세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이달 안에 희망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한 30대 청년 창업가가 울주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힘쓴 소방대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 식사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효석 씨는 울주군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표시로 지난 31일부터 울산 지역 소방대원들에게 모든 메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무료 식사 제공을 오는 9일까지 이어갈 예정으로 소방 공무원증만 지참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일원에 들어서는 울주군 창업 플랫폼이 어제 첫 삽을 떴습니다. 창업 플랫폼은 온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온산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특화 거점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로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 플랫폼은 총 사업비 109억 원을 들여 연면적 2,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물류 서비스 이음터와 지역 경제조직 거점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울산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개발 제한구역 관리 변경안이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3일에 열린 국토교통부 제6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입화산 자연휴양림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해 휴양림의 통합관리센터 역할을 할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양시설 사업 시행청인 중구청은 오는 2027년까지 40만 3,800여 제곱미터의 자연특화 휴양 여가시설을 입화산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산 남구 스탬프 투어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오프라인은 스탬프북을 이용해 인증 장소에서 스탬프를 모아 스탬프북을 완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인증 장소는 장생포와 태화강 등 24개소, 오프라인은 장생포 옛마을과 고래박물관 등 8개소로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매월 추첨을 통해 관광기념품이 지급됩니다. 울주군이 상북면 이천리 베네꼬리 일대의 보행객 안전을 위해 어제 이 일대 구국도 69호선의 보도를 개통했습니다. 상북면 이천리 구국도 69호선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도로변까지 차량이 주차되면서 주민과 방문객의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곳으로 울주군은 33억여 원을 들여 연장 834m, 폭 2m의 신규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울산시는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에 소재한 구군청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산불 피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울주군 소재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줍니다.
그러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